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대참사가 났는데요. 맨유 팬들에게 악몽을 선사해버린 솔샤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화끈하게 져야 솔샤르의 경질이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맨유인데요. 그렇다면 솔샤르의 맨유는 이번에도 무엇이 문제였는지, 클럽은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 맨유를 박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인 맨유의 라인업을 보면 부상에서 복귀한 레시포드가 이번에도 선발로 출전했고, 3선에는 포그바 대신 맥토미니, 프레드 조합이 선발로 낙점받았는데요. 리버풀은 마네 대신 조타가 선발로 나섰고, 파비뉴가 무릎 부상 이슈로 이탈하면서 핸더슨, 케이타, 밀너의 중원 조합이 꾸려졌습니다. 센터백에는 마팁을 로테이션으로 빼고 코나테가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나섰습니다. 맨유는 이번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요. 일단 전방 압박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방에 위치한 4명의 공격진은 압박을 하기 위해 전진하는데 수비진과 3선은 전진하지 않고 후방에 머물렀는데요. 이에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벌어진 간격 사이로 리버풀의 중원 선수들이 볼을 쉽게 받아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맨유의 압박은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되려 뒷공간만 노출하게 되는 압박의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는데요. 최근 전방 압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던 솔샤르지만 이번에도 고쳐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4명의 공격진 역시 강한 전방 압박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압박처럼 그냥 전방에 머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중원에서 수적 열세와도 연결됐는데요. 리버풀은 피르미노까지 4명의 선수가 중원에 위치하는 반면 맨유는 공격진은 전방에 머물고 3선 미드필더인 맥토미니와 프레드만이 중원 싸움을 하면서 2대4로 리버풀의 중원과의 대결을 했습니다. 피르미노까지 가세한 리버풀의 중원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이날 수비진들 역시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대량 실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도 느렸던 맨유인데요. 리버풀은 지속해서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맨유의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리버풀의 미드필더와 수비진은 빠르게 공격에 가담하는 반면 그린우드, 교페, 레시포드는 수비에 복귀하는 속도가 늦었는데요. 공격진들의 수비 복귀 속도가 리버풀 미드필더, 수비진의 공격 가담 속도보다 늦다 보니 수비에서 수적 열세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수비진들의 개개인 폼도 좋지 않았는데 수적 열세까지 생기다 보니 결국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수 선발도 문제입니다. 레시포드와 맥과이어는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출전 시간이 조절되지 않은 채로 선발로 나서고 있는데, 레시포드는 레스터전에 교체로 출전했지만 맥과이어는 부상에서 복귀하고 계속 선발로 나서고 있고 폼조차도 좋지 않은데요. 레스터전에는 직접적인 실점에 관여하면서 패배의 요인이 됐었던 맥과이어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는 솔샤르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레스터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솔샤르는 이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도 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 경기 컨셉을 알기 힘들 정도의 경기력 등 이제는 솔샤르를 경질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 리버풀은 놀라울 정도로 경기를 잘했습니다. 전술적으로 맨유의 약점들을 공략하면서 경기를 압도했는데요. 클롭이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했습니다. 클롭은 체계적인 압박과 공격 패턴, 전환에서의 속도, 역습 대처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리버풀은 템포를 빠르게 올리면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는데요. 맨유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리버풀의 슬리톱과 케이타가 높게 전진해 4명의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가하거나 로버트슨, 아놀드까지도 높은 위치에서 맨유의 풀백을 압박했고, 리버풀의 중원도 높게 올라가서 맨유의 중원을 압박하면서 맨유가 볼을 쉽게 소유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맨유가 볼을 쉽게 소유하지 못하니까 볼 처리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볼 처리가 불안하면서 리버풀에게 볼 소유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는 지속해서 맨유의 뒷공간과 측면을 노렸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장면을 보면 살라와 조타가 중앙으로 좁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맨유의 백포가 조타 살라를 견제하기 위해 간격을 좁히게 되는데요. 맨유의 백포가 간격이 좁혀지면서 측면에 공간이 생기고 로버트슨, 아놀드, 밀너, 케이타가 측면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비어있는 측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결국 비어있는 측면 공간을 막기 위해 맨유의 백포가 다시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데,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조타와 살라가 적절히 침투하면서 맨유의 골문을 노렸는데요. 이런 공격 패턴을 빠른 템포로 전개하다 보니 맨유의 수비진들의 간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간격이 계속 벌어지게 되니까 리버풀에게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인 컨트롤이 안되는 맨유에 반해 리버풀의 라인 컨트롤은 완벽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는 7번의 오프사이드를 범했고 리버풀은 오프사이드를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 기록이 맨유와 리버풀의 간격 조절의 차이를 방증하지 않나 싶은데요. 심지어 맨유는 호날두의 득점마저도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습니다.
리버풀은 라인 컨트롤로 맨유의 수비를 손쉽게 막아냈습니다. 맨유의 공격진들은 지속해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침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리버풀의 공격진과 미드필더들이 맨유의 후방과 중원을 압박하다 보니 침투하는 타이밍에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기란 쉽지 않았고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오프사이드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수비진은 맨유의 공격진이 침투를 하더라도 풀이 투입되지 않을 것 같으면 물러나지 않고 라인을 그대로 높게 형성하는데요. 맨유의 후방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공격진들도 후방에 침투하는데 리버풀의 수비진은 물러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리버풀의 간격이 매우 좁게 형성됩니다. 간격이 좁게 형성되면서 좁은 공간에서 맨유가 공격을 풀어나올 수 없게 방해하고 볼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리버풀인데요. 피르미누를 활용한 중원 싸움도 주요했던 리버풀입니다. 맨유는 부패가 압박하기 위해 전진하는데 피르미누는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려오면서 2대4의 중원 싸움이 되었습니다. 조타와 살라가 좁혀서 피르미누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서 중원에서 볼을 쉽게 소유했던 리버풀인데요. 중원에서 볼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공격 정리가 역시 수월했고 리버풀의 퍼포먼스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이날 살라와 케이타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살라는 현 시점 EPL 킹으로 불려도 손색 없을 만큼의 활약이었습니다. 메가이와 루크쇼는 살라의 스피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살라는 맨유의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살라는 EPL 선수 최초로 OT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으며 리버풀 구단 최초로 10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살라의 리그 기록도 엄청난데요. EPL 9경기 10골 5도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살라입니다. 케이타는 최근 좋은 경기력으로 폼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케이타인데요.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 맨유의 볼을 여러 차례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득점과 어시스트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케이타입니다. 이러한 케이타의 활약이 포그바의 태클로 부상당한 것이 아쉬울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대승에도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파비뉴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맨유전만 하더라도 밀너와 케이타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미드필더의 부상 잔혹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시즌은 센터백의 부상이 리버풀의 발목을 잡았는데 최근에는 미드필더들의 부상이 잦아지면서 최근 좋은 폼을 보여줬던 케이타까지도 부상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케이타, 밀너, 파비뉴, 엘리엇, 티아고가 부상으로 이탈해 미드필더만 5명이 부상당하는 리버풀의 중원 현황입니다. 맨유는 경기에서도 매너에서도 졌는데요. 리버풀은 옐로카드 하나 받지 않았지만 맨유는 옐로카드만 6명에 포그바는 눈살이 찌푸러지는 태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또한 호날두는 엘리엇에게 비매너 행동으로 경고를 받으며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맨유의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기점으로 리버풀이 왜 여전히 강력한 리그 우승 후보이고 살라가 왜 현재 EPL 킹인지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에 반해 맨유는 리그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게 되면서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게 되었고 솔샤르의 경질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